안녕하십니까, 주식약국입니다. 오늘은 누추한 분께서 또다시 귀한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또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서. 그 누추한 것 때문에 요즘에 네. 계속 저한테 사람들이 누추한 분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변 예, 분들이? 예, 예. 네. 그래갖고 누추하다고 자꾸 그 별명을 지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누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 한 번 더 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뭐 저는 호는 마음에 드니까요. 예. 풍산 네. 박사장. 네네. 예. 지난번에도 장안의 화제였죠.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조회수는 많이 나왔던데 왜 그러세요? 조회수 많이 났죠. 네. 그 풍산을 중국어로 네네네. 중국어로. 어떻게 했었죠, 그때? 저는 이음절로 했죠. 풍산 이렇게 했습니다. 풍산. 예. 저 뿡사인. 네, 삼음절로 네, 만드셨죠. 예.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일로 나오신 거죠? 오늘도 물린 종목이 하나 있는데, 예. 역시 그 물려야만 나오는 네, 근데 그 풍산 박 사장님. 이번 거는 좀 이제 일본 발음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볼 때는 그 일부러 이게 외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저번에 그 풍산 그것 때문에 다들 다 재밌어하길래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 가지고 네이밍 가지고 이제 자꾸 장난을 치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가져오신 이번에 이제 물려서 상담을 원하시는 종목은 네. 종목명이 뭔가요? 이번 거는 한국석유. 한국석유. 네. 자, 한국석유인데 잠깐만 일본 나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한국석유를 일본어로 발음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한국이 일본어로 뭐죠? 강꼬꾸? 아, 예 맞습니다. 강국. 네, 강국. 그거에 이제 한국 석유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강꼬꾸 석유.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깡쿠 새끼유. 강꼬꾸인데 그거를 줄여서 두줄 이음절로 깡쿠. 약간 변형한 거네요. 예, 그렇죠. 깡꼬 새끼유. 깡쿠 새끼유. 새끼유가 정말 석유를 만든 건가요? 아, 네, 한문으로 석유더라고요. 그걸 새기유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석유. 자, 한국 석유 그러면은 자, 얼마에 물리셨고 비중은 얼마 정도 되는지. 18,100원에 물렸고요. 네. 그 지금은 한 16,000원 초반대인 것 같고 한 10% 정도 저 마이너스예요. 이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왜? 우리 이 주신약국이 코미디 약국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 아, 나는 이거 하나씩 준비해 오느라고 난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와 이거 잠깐 그 한국 석유를 아까 18,100원에 18,100원에. 네. 매수를 하셨고 네. 비중은 뭐 되게 작게 들어갔습니다. 작게 그냥 5% 미만이고요. 근데 매수를 왜 하셨던 거죠? 한국 석유? 이게 이제 미국장에 보면은 넥슨모빌이라든지 이런 그 유가가 상승할 때 한 번씩 튀기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그때 더 올라가나 하고서 쫓아갔었는데 눌렸습니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 네, 유가의 흐름에 맞게 찾은 종목이 한국 석유였는데 그 이후에 예상과 다르게 네. 주가는 하락했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죠. 힘이 없다는 거.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건지 본인이 놓친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은 탈출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비중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탈출은 사실 별 의미는 없고요. 뭐 그냥 저는 사실 그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다 이런 평가만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러 나온 것 같은데. 딱 외국어 발음 막. 내가 볼 땐 일부러 그런 종목만 찾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요번까지 두 번이잖아요. 세 번째 거는 먼저 종목명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은근히 기대된다. 이게 이번에는 어느 나라 말을 할까 네. 이거 기대되기도 하는데, 자, 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말 한국 석유에 대해서 또 저희 약사님 모셔가지고 네, 정약사님. 또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니까 네. 제가 얘기 좀 나눠본 다음에 네. 그래도 혹시 이제 본인은 어느 정도 한국 석유에 대해서 알고 샀지만 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저희가 또 종목을 좀 자세히 다뤄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흉내가 안 되네. 깡꼬꾸 새끼유. 한국 석유 이제 오늘 이제 그 주식약국에 처방을 내려달라. 지난번에 오셨던 풍산 박 차장님께서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이 한국 석유가 그 동안에는 관심 소외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시장에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주가가 높았고 그리고 뭐 어떤 뭐랄까 관심을 주목을 이끌 만한 어떤 재료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이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액면 분할을 통해서 그 시장의 그 유동 주식수를 좀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무상증자를 했어요. 100%. 그러니까 10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이걸 통해서 200주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격은 충분히 거래할 수 있을 만큼 되다 보니까 시장의 이슈 그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그때 뭐 상한가도 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홍삼 박 차장님께서는 그때 상한가 칠 때 종목을 매수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반등 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방금 전에 그 방 PD가 그런 부분을 쭉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주가의 흐름이랑 실적의 흐름이 뭔가 이렇게 연동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랄까 그 주가는 실적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논다고 그러면 너무 심한 표현인 것 같고 그냥 연동되지 않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굳이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일단은 그 아스팔트라는 게 네. 토목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수 시트도 또 그거고 그 주력 그 제품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토목이나 건설, 건축 이쪽하고 지금 관련이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굳이 지금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떤 공급을 막았다가 이제 풀리는 과정이 있잖아.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뭐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따져고 보면 지금 굉장한 상승을 보였는데 네. 이런 부분이 설명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뭔가의 이슈를 빌미로 매수 매도가 이렇게 뭐랄까 세력 다툼을 벌이다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 이제 그렇게 보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무상증자가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무상증자라는 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상증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그냥 주식 수가 늘어난 것뿐이지 뭘 저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제 다만 투자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가격의 부담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신규적인 측면에서의 그 매수 가능 그 잠재력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기업의 어떤 가치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동안에 거래할 수 없었을 정도로 적은 물량. 그리고 보니까 무상증자나 이런 거 하기 전까지 65만 주더라고. 네, 네. 예, 총 발행 주식수가. 그럼 65만 주니까 아무도 뭐 거래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종목이 뭐 650만 주 액면 분할해서 그다음에 무상증자 100% 했으니까 뭐 1,300만 주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정확하게. 1269만 주. 그러니까 결국은 한 1,300만 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니 거래할 수 없는 그 주식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으로 탈바꿈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그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지고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상승하는 네, 거 그렇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이게 2배 넘고 3배 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조금 이해는 안 가더라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뭐 이렇다 할 어떤 뭐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 지금 현재 그런 타이밍적인 거 말고 업종 자체 그다음에 한국석유가 갖고 있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뒷배경은 뭐냐면 건설 경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예산이 올해 2020년 그 건설 경기 쪽에 예산이 15% 이상을 또 편성을 시켰고 예, 그러면 당연히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아스팔트 예, 이런 부분이 또 있죠.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평가받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한국석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그 가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저평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고점을 다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타이밍적인 거 당장이 아니라 전 고점은 갈 수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가 알아줬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기대감을 걸었을 때 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주가는 그때 반영이 되는 건데 악재가 있다면 당연히 악재로서의 반영이 있겠죠. 근데 그런 악재는 딱히 보이진 않는다. 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싼 게 악재야. 악재가 없는 게 아니고 비싼 게 악재야. 그래서 이제 수급이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수급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문제로 지금 상승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높이 있다는 건 수급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게 뭔가 가치의 측면이 있다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뜻이거든. 네. 근데 가치가 없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나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풍선 박 차장님 얘기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보다 멍청하게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멍청하다는 말은 좀 빼야겠지만 하여튼 나보다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주식이 수급에 의한 주식이란 말이지. 그러면 주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찾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악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그렇다고 종목이 쓰레기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어떤 그리고 장기 전망을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근데 지금 방금 좋은 얘기를 한 거는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들 재평가 이런 부분은 과거에 무수히 있었던 그런 거거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왜냐하면 지금 그 큰 틀에서 보면 그 지금 부동산 상승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공장이 울산 공장이 있고 울산 공장에서 아스팔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네. 충북 옥천에 방수 시트 네. 그다음에 안성 공장에 유제품 그 관련된 업체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런 케미칼. 것들을 보면 네. 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충북이나 울산 같은 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안성 공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자산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과연 위치라든지 우리가 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뭘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악재니까 팔아라 이 뜻은 아니고 네. 차트 플레이를 해야 된다. 기술적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약국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성장성을 비롯한 실적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트 플레이가 있는 거지. 네. 그럼 지금 현재 그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종목 자체의 어떤 종목 자체가 가진 모멘텀, 모멘텀 그렇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네, 기술적인 접근으로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어떤 매수 신호가 나느냐, 매도 신호가 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좀 뭐 100% 의존한다 그러면 뭐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내용 가지고 뭐 할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 나도 많이 뒤져봤는데 내용이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주가를 설명한다? 이게 조금 나는 좀 힘들더라고. 네. 소장님 말씀이 사실은 거의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그 이전 데이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성적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기술적 접근을 해야 된다. 옳은 말이지, 당연한 말이지. 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장 소외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게 뭐냐면 적정 가격대를 형성을 시켜요. 지금 그 과정이거든요. 뭐 물량 소화 과정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적정 가격 그러니까 어떤 지지선 라인을 구축을 시켜요. 적정 가격 라인. 이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아직 이 약간 뭐랄까 이상급등 했던 종목이 어떤 기술적인 접근 할 단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시기가 너무 짧았다라는 거죠.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자,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쪽에는 한국석유밖에 없네요. 독보적인가 봐요.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이게 시장 점유율은 1위고 점유율을 못 봤는데 점유율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점유율은 뭐 한 70% 된다고 아까 어우, 보이던데. 그 정도는 뭐 그냥 독보적이네요. 독보적이네. 자, 차트 보기 전에 일단 매출액 이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게.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인 거고 영업이익은 뭐 이때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조금이 아니라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지. 3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 동안의 상승이 저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은 가능하겠지. 3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저게 뭐냐인데 요즘 뒤져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저거에 대한 이유가. 근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너무 적어. 아, 그렇죠. 대신에 뭐 부채 비율은 어, 양호하고 그러니까 이걸 좋은 양호하고. 회사인데 탄탄한 회사인데, 그러니까 안정성은 있는 회사인데 수익성이 있느냐 봤을 때는 수익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보면은 그 저희 풍산 박 차장님이 그 종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그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주식 그렇지. 시장에 들어온 지 저번에 얘기했을 때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된 건데 3, 4개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종목을 아예 나쁜 종목을 아무거나 뭐 사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종목 내용 자체가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나쁘다라고 말할 그렇지. 수는 나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실적만 봐서는 괜찮네라는 나쁘지 쪽으로 않네요. 되는 거지. 그럼 근데 이제- 이게 예. 차트하고 아까 내가 설명을 했지만 이걸 가지고 차트를 봤을 때 과연 이게 5천 원짜리가 3만 원이 가면 얼마야? 6배잖아. 네. 6배로 오를 만한 지금 그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죠. 그건 의문이라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볼게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요때 왜 올라갔냐? 뭐 기업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다들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죠? 무상증자와 그렇지. 액면 분할 때문에 올라간 거다. 시장이 새로 신규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지. 그렇죠. 이를테면. 이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뭐 거의 없어요. 봐봐요.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지.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거죠.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최근에 그 성격 자체는 이 회사는 관심이 많이 없는 종목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없다. 그런 걸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이 이슈가 터져야지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횡보하거나 그러는데 관심을 가지려면 주가가 뚝 떨어지거나 그런 이슈가 생기면 뭐 왜 이렇게 싸 하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왜 이렇게 싸다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요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적정 가격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지 라인 혹은 저항 라인 의미 있는 그런 기준선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회계 법칙에 의해서 예, 그때 저는 진입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풍산 박 차장님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이 이거 올라갈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궁금해하실 건데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야, 이걸 뭐 이미 뭐 여기서 이렇게 넣어도 애매하고 이렇게 놔도 애매하잖아요. 저는 이럴 때는 이거를 긋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봐요. 이걸로 그냥 고점으로 놓고 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예, 요 의미는 이렇게 걷을 때 이걸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그때 진입하면 된다. 지루한 종목이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도 애매하다. 지루하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거야. 차트 분석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지금 봐봐. 좀 더 늘려봅시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 여기 거래량 터졌지. 꼬리를 좀 달았죠. 여기 거래량 터졌는데 한 봉으로 끝났잖아. 근데 지금 외국인 팔았지. 그 전날 기관 팔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자고. 요 대양봉 나오고 거래량 터져서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지금 매수 신호란 말이야. 그렇죠. 양봉의 거래량이니까 매수 그렇죠. 신호고 이건 뭐 또 꽤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매수 신호인데 자 기관 팔았지. 근데 이제 외국인은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과연 지금 방 PD가 얘기한 여기서 요거라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내가 볼 땐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대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에 또 거래량 터졌다 이거야. 그럼 사지만 하죠. 근데 그러면 저거 그동안에 두 번에 보여준 속임수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기서 시점이 좀 바뀌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러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야. 이게 절호의 매수 신호라는 게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땐 그 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아니, 뭔가. 저 여기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원, 투 만들어놨어요.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야, 여기 넘으면 돼, 여기 넘으면 돼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없었어요. 여기 넘으면 돼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면 너무 빨라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빠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인 거지. 이때 이랬으니까 못 믿는다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난, 그럼 이때 물린 사람은 어떻게? 저게 물린 사람은 매물이 안 나올까? 자,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어디에 물렸냐가 또 중요한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탈출해야 된다. 얘는 지루하다. 얘를 시세를 주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시세가 빠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이 종목을 같이 묶어서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시세를 주려면은 이목을 또 끌어야 돼요. 이때 이목을 증자로 그렇지. 무상증자나 맹매도로 끌었다면 주가가 갑자기 떡락하면서 다시 또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거 외에는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기술적 분석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려는 거야. 절대 첫 번째 양봉에 매수하지 말라는 거야. 한 번 더 나오면 차라리 그때 믿을 수 있다. 토양봉. 떡볶이 두 개가 솟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놀린 거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양봉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 거래량에 매수 들어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본전 심리가 되면 다 팔려고 할 거라고. 그걸 이겨내는 더 큰 거래량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한 번에는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1번 제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야. 급락을 하면 가격 메리트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매수 신호, 그러니까 저점에서 나오는 대양봉의 대량 거래량이라면 그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풍산 박 차장님이 이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려면 차라리 한 템포를 기다려라. 첫 번째 양봉 말고 두 번째 양봉도 성공을 한다면 그 다음에 들어가라. 네. 요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아니면 차라리 급락을 기다려라. 근데 급락을 기다리라는 말은 여태까지 누누이 한 얘기와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지. 그 부분은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호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아스팔트 국내 점유율이 1위이기도 하고 아까 뭐 70%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 어디에다가 이 도로 쪽이니까 네, 도로 포장 쪽이니까 어디에 도로를 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또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도 생각을 해요. 네. 북한 쪽에 뭐 우리가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 거기에 반드시 당연히 도로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면은 옆에 뭘 깔겠어요? 도로를 깔는 것처럼.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계속 한 3년 정도 북한하고 대결 국면에 있었는데 네. 이를테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북한도 지금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화해 제스처가 치어졌을 때는 사실 돈으로 주는 거는 지금 누구도 용납 못 하잖아. 안 되죠, 예. 또 그거 가지고 뭐 또 딴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네.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네. 부분은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호전이 된다 그러면 뭐 진짜 그야말로 뭐 저 최고의 그거를 그 어떤 그렇죠. 수혜주 역할을 할 수는 있겠네요. 예, 포장도로 만드는 거죠 북한에. 그럴 때 만약 그런 게 뜬다면 호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나중에라도 언젠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머릿속에 넣어놨어요. 머릿속에 우리는 아스팔트 종목을 넣어놨어요. 북한에 뭐 이런 뉴스가 떴다.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거지. 그리고 그런 뭐 또 의미에서 그렇지 네이버 검색어 1위 아스팔트가 떴어. 그거보다 먼저 머릿속에 있는 거죠. 도로가 떴어. 한 발 빠르게 매수 시점 한 발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건 아주 그럴 듯한 얘기네. 현재가 더 중요한 거니까. 현재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보면 한 번 두 번 속였는데 세 번째 속임에 당하지 말고 그 다음 양봉을 한번 보자. 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이네. 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나눈 그 대화 내용을 토대로 저희 풍산 박 차장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는 만족 못 하셨잖아요. 뭐 지금도 올해도 이번에도 별로. 안 물어보려고 했거든 내가. 먼저 먼저 말씀하세요. 별로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풍산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풍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지? 못 봤는데. 잘 나왔어요. 아 빠져나와 탈출하셨어요? 네, 야. 맞습니다. 그것도 아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거 묶어서 나오기. 갑자기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그 풍산 풍산 탈춤 풍산 탈출. 풍산 탈출하셨구나. 어떻게 탈출했냐면 그 제가 산 거 그러니까 마이너 하락을 하면 하나씩 샀어요. 계속 10%씩 샀어요. 계속. 야 이거 요 기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알고? 올라가면 안 샀어요. 그날 올라가면 안 사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피라미딩을 하루 사고. 하락 피라미딩을 하신 거네. 그렇죠. 예, 계속. 그러고 나서 딴 놈이랑 묶었어요. 잠깐만 이거는 내가 나중에 연구 한번 해봐야겠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야 그거는- 평단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했거든요. 자금의 한계가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수익 난 거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한국석유 오늘 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에요. 아니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게- 생각이죠. 누구 생각이? 풍산이 말하신 대로 갔어요. 그렇게 이것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신뢰는 하고 있다. 어떻게 나와야겠다라는 음, 짜져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한국석유 잘 탈출을 기원하시면 됩니다. 한국 탈출, 새끼유 탈출. 새끼어 탈출, 네. 새끼어 탈출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물린 게 있으면 또 나오지는 걸로.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부담스럽네. 이제 어떤 중국 했고 이제 일본 했잖아요. 다음 거 뭐 하지 않으면은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이 주사위의 주신약국 이 무대가 본인의 어떤 그 개그맨으로서 데뷔 무대가 아닌가. 아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난 서태지 씨가 왜 이렇게 빨리 은퇴를 했는지 약간 이해가 갑니다. 네. 뭔가 자꾸 지금 창작을 했고 해야 되니까. 데뷔를 늦게 데뷔를 늦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뭐 다음에 뭐 발언 나는 거 있으면 나올게요 그러면. 아 이게 종목을 이게 내용을 받는데 나도 종목 명을 보게 생겼으니 이거 중독성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는 아니죠. 아무튼 좋은 발음 있으면. 어떤 그런 종목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